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늘 김상득 이사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저 안 뵌 지 오래되죠? 예, 반갑습니다. 예, 몇 개월 되죠. 네. 이 사무실은 처음이죠?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뭐 어제 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예, 세미나. 그렇습니까. 그렇게 네네. 했고, 그리고 지금 5월 18일, 5월 8일 또 다가오는데 이것도 진행형이고 해결도 안 되고 있고 참 징글징글하죠. 5월 8일 하면. 네네네. 징글징글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무는 증폭되고 있고 해결 안 되는 거는 증폭되고 있고.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뭐 5월 8일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자연스럽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 차원에서 한번 이것저것 뭐좀 차원에서 말씀. 제가 평소에 예. 이주천 뭐 교수님이 이제 국방의 두릇하고 또 역사를 바르게 이제 뭐 이어가는 뭐 학자로서 그럼 오늘 뭐 제가 한번 어떻게 지나는가 지나는 예. 길에 들어왔는데 이게 역사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5.18이 해결돼야 예. 그래서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5.18에 대해서도 굉장히 학생들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참 답답해요. 예. 좋아요. 아니 근데 지금 답답해서. 칼럼을 보니까 그 홍준표 의원이 YS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5.18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기존 조사를 뒤집었다는 이런 말을 들으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저 소보 이 법을 만든 시기는 뭐 제가 대개 듣기로는 예. 1995년부터서 1996년 사이에 예. 그렇게 했다는데 예. 국민이 피해를 주는 특별법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법을 어떤 피해를 줬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참 법을 만들어도 좀 잘못되었다. 예. 이거는 뭐 좀 개선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라는 것이 뭐 어마어마하게 성역화되면서 특권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 뭐 어느 뭐 이게 1년도 아니고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10몇 년, 20년 전부터서 그래서 30년 뭐 계속 네. 이게 5.18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 문제를 국민의 소리는 그냥 뭐 자갈을 물리면 된다 말이요 이런 식인지 예.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소리를 정치가 듣고 있는 건지 예. 참 나도 답답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 특별법에 어떤 네. 것이 또 붙었냐면은 처벌법. 예. 처벌법 돼가지고 5.18 오자 잘못 눌리면 5.18 잘못하면은 인터넷도 5.18 잘못했다가 그 셧다운 유튜브도 그거 되는 수가 있고 징계를 먹는 수가 있고 또 이제 잡담이라든가 5.18이 뭐 저 사람 민주운동 아니라든가 혹은 뭐 항문명제가 아니면 잘못 이빨을 찍으면 오자 잘못 눌리면은 이게 처벌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는 정치가 예. 문제가 있고 정치가 예. 잘못한 겁니다. 우리 국민은 참 순수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문제를 갖다가 이제 따지는 게 이제 민주주의의 법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치가 제때에 명확하게 역사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5.18에 대해서 무슨 말을 그렇게 나도 하고 싶습니까? 예. 그 민주화 운동 그 자체를 우리는 토를 다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예. 민주화 강조 민주화 운동은 우리가 존경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그 가짜 유공자 인후 보정해서 예. 뭐 너도 나도 헬스를 갖다가 그렇게 낭비하는 거 같이 우리가 들린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들리느냐 그런 문제. 유공자 이야기인데 예. 설명을 한다면은 유공자의 증인이 있잖아요. 예. 증인을 한 명 두 명 붙인대요. 예. 그러면 저 사람이 어디 두드려 맞았다. 유공자가 증언을 쓰면은 법적인 무슨 자세한 조사 없이 굉장히 쉽게 된다는 거예요. 유공자가. 그래가지고 실제로요. 처음에는 200-300명이 됐다가 지금은 4-5천 되는데 예. 2015년에 3차 삼수인 거죠. 예. 2015년에 세 번째로 해가지고 유공자 특거리가 된 사람이 있대요. 예. 그래서 그 등급이 1급, 2급, 3급 해가지고 14등급까지 있답니다. 유공자 등급이. 그 어찌 된 겁니까, 이게 참. 참, 뭐.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네네. 증언자도 쉽게 구하고, 그러니까
서로 저 호르마키식으로 네네. 니 이래 해줬으면 나도 해준다 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그게 아주 네네. 엉성하고 또 제가 들으기에는 사시행시에 무슨 가산점이 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양자. 네네. 양자로 어떻게 유공자 5.18 양자래가 들어가서 어떻게 사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게 사시행시 예. 그 이제 유공자로 되면 사시행시로 들어가면 1차, 2차 있잖아요. 네네. 면접도 있고 하면은 네네.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사시행시 이런 곳이 유공자라면 이거는 막 100% 합격이라는 거예요. 야, 참.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 네네. 대기업들의 유공자라면 가산점 때문에 거의 면접에서는 뭐 완전 빵이라는 거예요. 100%. 다른 사람 완전 데끼고 완전 들어가고. 그건 뭐 그러고 특혜가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특혜가. 네.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나는 국민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예, 예. 뭐 저나 정치인도 아니고 하나의 민간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게 말이나 아니 누가 유공자예요 도대체가. 예, 후이지. 네. 어떻게 보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유공자가 누군지가. 예? 그런데 거기에 국가에서 이래 중대한 국민의 헬스가 나가는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사회단체가 한테 맡긴다는 어느 시대에 그렇게 맡긴 겁니까? 그건 홍준표 특별별 만드는데 홍준표가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 홍준표가 옛날에 검사로 무슨 영화 무슨 드라마에 나왔죠. 무슨 예. 그 검사로 나가 날리다가 예. YS한테 피급을 받아가지고 그 검사하다가 변호사하다가 해가지고 YS한테 들어가지고 법의 전문가니까 예. YS가 아무래도 홍준표한테 의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그러면서 이 칼집이로서 이 50 세력이라든가 특별법을 만드는데 법적인 어드바이스를 구해서 출세를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 보는데 맞죠? 근데 5.18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좀 나서서 예. 그때 사항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네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꾹 다물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5천만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어떻게 지금 현재 이렇게 5.18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이렇게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놓고 예. 진실을 말 안 한다면은 홍준표는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떨어졌지만은 또 대통령 꿈을 꾸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 대구시장인데 예. 중앙정치 이것저것 뭐 많이 SNS에서 예. 콩나라 판나라. 예?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 자기 대통령까지 하려고 꿈을 꾸는 사람이 이렇게 5.18을 덮어놓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굉장히 훌륭하게 봤어요. 예. 봤는데 저도 들리는 바에 의하죠. 그 홍준표 의원이 그 소법 입법을 그때 YS 정부 때 만들었다. 그러면은 홍준표 의원이 그걸 밝혀야 된다. 유공자라든지 그다음에 가짜 유공자 양산되는 거. 그다음에 왜 사회단체에다가 본처고 국가에서 이게 관여를 해서 공공의 임무로 해야 될 문제를 갖다가 사회단체는 것도 그 지역에 인원 구정도 하고 뭐 지금 멋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본처에 있는 자료가 예. 국가 유공자 아닙니까? 예. 근데 왜 광주로 가냔 말이에요. 왜 광주 전남 그래 홍준표가 이야기해야죠. 그건 밝혀야죠. 홍준표가 아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공자 명단을 홍준표가 나서서 명단 명개하라 해야 되죠. 해야 되고 그렇게 유공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국민이 희생됐다는 것은 그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그걸 갖다가 충분한 국가에서 보호를 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렇게 유공자로 취급해야 되는데 왜 가짜 유공자가 한 명 두 번입니까? 이해찬 뭐 그런 분도 가짜 유공자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해찬 씨가 연락책이 했거든요. 5.18 전으로 연락책.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연락책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현재라든 이를 주면서 이 사람이 그때 서울대 사회학과 있지 않습니까? 잘렸는데 이해찬 씨가 나중에 그 유공자 증 해가지고 나 광주 안 갔는데 이거 해가지고 이거 증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게 아니고 월급을 달달이 얼마나 받느냐. 또 기타 유공자가 누군지 가짜 유공자가 누군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까먹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광주시장 사회단체가 이제 밝혀져야 되는데
유공자라는 게서 국가에 대한 유공자의 받을 대우를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그 참, 국가에 이런, 뭐, 본의 아니게 원통원인을 당했다든지 이런 거는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될 거 예. 아닙니까? 근데 상위군이라든지 이런 것도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토론을 하는 건 교수님은 아니잖아요. 왜 가짜가 판을 치고, 그다음에 가산점 받아가지고, 말이야, 검사, 판사, 그 다음에 뭐 공기업, 대기업에 들어간다면은, 그거는 네. 우리, 경찰도. 이대손 산답소, 내가 손주를 보면은 너무 불쌍하단 말이야. 그거는 말이야, 우리 손주의 어떤 실력을 갈취당하는 기분이란 말이야, 갈취당하는. 그러니까, 온처에서 서류가 광주로 가 있고, 예. 광주에서 완전히 쭈물락쭈물락해요. 네네. 그 다음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네. 한 10일 동안에 이제 폭동 사태가 났잖아요. 5.18에서. 예. 근데, 살인 강도들이 금은방을 쳤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 그 사람들을 이제 하다가 죽거나 이러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유공자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 공개가 안 되니까. 네. 교통사고든지 아니면 살인사건, 강도사건으로 죽은 사람인데, 유공자로 끼워넣기 식으로 되면 그것도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북한도 네. 지금 뭐 여러 서로 들립니다. 어디 거기에다가 말이지 5.18 때 인민군 말이지 영웅들 예. 이런 것도 들리거든요. 묘지 저는 때. 저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다 이거는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인들, 목사들,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또 올라가서 이상한 말도 안 들립니까?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 언젠가는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끔찍한, 가짜 유공자들이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아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요. 처음에 2, 300명 되는 거 지금 4천, 5천 명 넘었다. 예. 그것도 의혹이고, 제가 좀 말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청주에 430호가 되는 유골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이 유골이 갑자기 행불이 돼버렸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소문에는 북으로 갔다는 소문도 있고, 여기에서 화장을 했는데 그 뼈다구는 어디 갔는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하나 있고, 이제 북한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의 이제 탈북자들한테 그 묘지를 사진을 찍고 오게 했는데, 4,500명 되는데 남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전사한 사람들이 명단까지 이랬는데 사진을 찍고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자료를 보관하다 보니까 이 묘지를 옮겼다 그래요, 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두 개 의혹 사건인데 지금 5.18 조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못 밝히고 있다는 거, 이걸. 조사위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국회 더불어민주당을 제쳐놓고라도, 어떻게 말이지, 또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정치를 하는지. 아니, 5월 18일 되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와 해가지고 멱살 잡는 식으로 5.18 하는 거 알죠?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이제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면은, 국가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차세대 우리 젊은 층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일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정한 일에 입 다물고 있고, 이건 말이나 됩니까? 이거 전부 정치가 이게 변화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공자가 제가 듣기로는 5점부터 10점씩 준다는 가산점, 이건 가산점을.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2점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자손들이 왜 이런 혜택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자손들이 당사자가 아닌데. 이런 법을 만들고, 이게 YS 제가 좀 추가 설명한다면, YS가 그때 비자금 문제로 혼에 몰렸습니다. 그때 왜냐면 96년, 95년 김대중 씨가 중국 갔을 때 고해성사한 게 있죠. 나는 노태우의 비자금 20억을 받았다. 그래서 고해성사 했는데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노태우 비자금 문제로. 그랬는데 언론이 뭘 생각했냐면은 그러면 YS는 얼마 받았냐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노태우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천의 경봉 김대중은 20억만 원 20억 받다가 중국에서 거기서 예예예예. 자, 근데 YS는 장로란 말이에요, 기독교. 예예. 이제 이 양반도 얼마 받았을까라고 이제 소문 쫙 퍼진 겁니다. 저 줬다가 어떻게 되고 하면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얼마나 받았는데. 근데 며칠은 뭐 천억이나 뭐 그래. YS가 고백 성사를 안 했거든요. 예예.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검사들 몰아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잡기로 해가지고 예. 안양하고 저쪽에 교도소 예예. 이게 지금 5.18 특별법이 자신이 자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 정치 비자금 비자금에 코너로 몰려가지고 또 김현철 또 국정원님 사차 문제돼가지고 아들도 코너에 몰렸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코너에 몰린 거를 면피용으로 5.18 특별법을 만들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보수 대통령들을 감옥에 쳐넣는 계략을 꾸몄다는 게 있어요. 예. 그럼 모사지 하나요. 모사 정치야. 모사 정치. 배신의 정치 한 거죠. 배신의 정치 한 거죠. 비극입니다. YS 정치의 비극입니다. 그 배신의 정치의 결말이. 예. 그게 이제 1990년도 뭐 1월 달인가 그 이제 3당 합당. 3당 합당에 저 김종필, 그다음에 김영삼, 그다음에 노타고 3당 합당부터 그는 모사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뒤집으려면은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잡으려면요. 잡으려면 전두환 노태우를 때려 잡아야 되는 근데 노태우 전두환은 어서옵쇼 해가지고 영입을 했잖아요. 무엇입니까? 기가 막히네요. 네, 그럼 뭐 그게 1990년부터서 우리나라는 개판된 겁니다. 질서가 없는 나라가 되고. YS가 보수를 개멸시키고. 그리고 그거는 JP도 잘못한 거죠. JP는 5.16에서 행병가는 행병가가 살아주고 우리 교수님은 교수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고 목사는 목사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는 게 되지. 이건 말이야, JP가 독재자로 몰아세우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그래, 결과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재조사 해가지고, 그러면은, 전두환, 나 오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궁금해서 나도 그냥, 이성 겸사령관이 군 체계상, 또 군의 체계상 나도 그거는 이해가 가요. 저는 뭐 사병 출신이니까 그런데 사병 출신도 소대장한테 지시받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군 체계상 절대 보안사령관이 그 당시에 수사가 그는 발표 명령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그 지휘관이네. 이거 전두환 장군은. 근데 겸사령관이 발표 명령을 내가 했으면 했지. 안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람을 물고 내리고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느냐 이거죠.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뼈가 거기 있거든요. 아직 연루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전두환을 5.18 세력들이 못 살게 구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보수 그냥 군부 세력을 완전히 아작을 내려면 그 전두환을 잡아야 된답니다. 북한 반공주의자 센 사람 잡아야 되죠. 전두환을 잡아야 보수를 괴멸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거는 정치적으로 죽이는 그래 하려면 그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또, 여기서 제가 사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명령을 해라 안 하는 것은 전두환이니까 그냥 농담적으로 되는 겁니까? 그는 국가적으로는 연석회의도 있었을 거고, 당정회의도 있었을 거고, 지금 12억 이후로 정보부장이 이제 김재규가 해서 잡혀갔잖아요. 잡혀 난 처형됐는데 그 합수부장이 겸직했습니다. 중적 서리 겸. 그러니까 정보라니까 정보라니까 전두환은 책임이 없죠. 겸사령관 이희성 씨가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이요. 저기가 그래 했잖아요. 책임을 져도 내가 제일 문제지. 안 한 사람을 왜 했다고 그러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희성에.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 왜 정치는 침묵하느냐 이거지. 내가 민주화 세력이라면은 이래 완장차면 국민들이 와 해가 다 모든 걸 다 주죠. 이건 말이지 완전 연연은 안 되는 거고 못했다고 하는 공산주의가 말이야 자아 비판하는 식이고 마찬가지지.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아니 민주화 세력이면 언론이 띄우잖아요. 언론이. 내가 민주화 세력이다. 하고 띄우잖아요. 금배지 다 달아주고 청와대가 다 권력 다 주잖아요.
너무 이게 자유를 많이 줬잖아요. 예, 예. 근데 저 신혼주의도 없애고 또 뭐 이 공산주의 서적도 풀게 하고 통행금지도 없애고 해서 전두환이가 권력을 잡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방심인데 그 프리핸드로 해가지고 참 해봐라 해가지고 기마이로 해가지고 뭐 똥기마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 뭐, 6.25사, 뭐, 해서 다 굉장히 맺히고. 기마이로. 그냥, 그리고, 그거 하나 있습니다. 그 연좌자료가 있습니까? 연좌자료. 자기의 예. 뭐 조상이 잘못한 거, 예. 국가에 잘못한 것은 그걸 자식에게, 손자에게까지 묻는 것을 해제시켰잖아요. 전두환이가. 좀 초기. 예, 그런 초기. 것을, 물론 12.12 사태에서는 그거는 뭐 허구사이고 잘못됐다고 보더라도, 상당히 경제 면이라든지, 또는 폭넓게 말이지, 가감한 핵심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뭐, 요게 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런데, 연좌제 해결을 해서 정치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좀 말좀 해보세요. 문재인 씨가 예. 5.18 때 그 경찰에 건거됐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사법시험도 네. 패스해가지고 마지막 면접에 떨어질 판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희대 그 총장이 조영식 총장이 예, 엄청 예. 로비를 했어요. 예, 예. 그리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연좌제 폐지로 제일 덕본 사람이 연좌제 폐지 안 돼서는 문재인 대통령 안 됩니다. 국회 예, 예, 문제는 뭐. 제일 덕을 봤어요. 그리고 뭐, 박지원, 뭐, 예. 국정원장이라든지 예. 뭐 그런 분들을 다 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좀 대한민국 헌법, 건국 이념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로 사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서 서로 국회에서 진보, 뭐, 보수로 해서 서로 다투고, 하면서 또 합의하고 하는 거지. 예, 발표 명령을 했으면은, 이거는 발표 명령을 하는 게 좋다. 말이라도 했으면은, 그걸 아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는 발표 명령을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말을 해야 돼요. 왜 침묵하느냐, 이거지. 아니,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건지 발표 명령을 전두환은 안 했다고 하는데, 결코 지금까지 말이지. 정리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야. 그래서 그거하고 좀 연관되는 건데요. 그 헬리콥터 전리빌딩 네, 네. 기총사격 그거 헬리콥터에서 예, 예. 했느냐 그게 또 계속 조사를 3번 4번 했는데 예, 예. 아니라고 나왔는데 또 했잖아요. 예, 근데 예. 제가 그걸 그쪽에 가봤는데 못 올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 광주 가봤거든요. 예, 예. 근데 그 헬리콥터 기총사격하는 게 예. 쏘면 빌딩이 박살나거든요. 예, 예, 이게 예. 그냥 기관단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예? 군대 간 사람들 그걸 다 아는데 어마어마한 그 발칸포를 쏘면은 박살나는데 그 빌딩이 아직 있어요. 그게 아직 그 총기를 한 게. 예. 그러면 실제로 시연을 해보자 하는데 그건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 기가 막혀. 저도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겠는데, 그때 공수단이 가서 그렇게 했는데, 네. 뭐, 저는 공수단 뭐, 그거는 알지만은, 공수단이, 거기에는 전라도 사람도 있고, 경상도 사람도, 충남, 충북, 경기도 사람, 군인이 있는데, 우리 군인이 우리 국민을 쏴주기로 갔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투입이 된 겁니다. 아니 광주 시민도 무기고를 그 3, 4시간 만에 3, 4시간 만에 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무기고 근데 강주 시민을 갖다가 예? 강주 시민도 공소단이 말이야 그냥 뭐 죽이러 왔다니 말이야 그런 소리도 나도 뭐 들리고 뭐 그러는데 실제 구름막 끌고 예. 공수부대가 지겠다 해가지고 예. 막 스피커 달고 뭐 여자 가슴을 뭐 어땠단지 뭐 어땠단지 유언비어 말이야. 퍼뜨리고 누가 퍼뜨렸나 말이야. 예. 그 유언비어를. 예. 위수사령관이 들어온데 뭐 집사도 타치하고 그랬잖아요. 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돼. 그래야 이게 5.18에 이제 서로 갈등이 없이 말이야. 나라가 좀 편안하게 될 거 아닙니까? 5.18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겁니까? 제가 알기로도 예. 법 전문가는 아닌데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예. YS가 억지로 끼워 맞췄대요. 홍준표 님은 법률사들 데리고 억지로 공소시효 공소시효 연장을 해가지고 지나는 끼워 것을 끼워 맞추고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은 네? YS 대통령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 미래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살라고 한 거지. 자기 살라고. 예. 자기 살기 위해서. 응?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국고가 낭비된다는 이제 이 갈등의 사회적인 요소가 갈등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돈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지금 그 와이스는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지금 역사적으로는 평가가 좀. 그러니까 뭐 예창이 그랬는데 예창은 같은 당인데도 말이지, 이인자를 대통령 내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500몇 번이나 깔아먹었잖아요. 와이스 장난 좀. 예. 그때 와이스 장난 좀 천만에. 예창. 근데 못되게. 근데 뭐, 그렇게, 군인이에요. 우리나라, 경찰이나 군인이 우리나라를 지켜왔지. 누가 지켜왔습니까? 그렇게, 물을, 조선시대는, 물을, 숭상하고, 문을 숭상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 천대시 했지만은, 민주주의, 새로 건국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문을 갖다가 그렇게 끝까지 군인을 갖다가 그렇게 천대시 해야 되겠느냐, 이거지요. 예. 군인이 이 나라를 지키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사장님, 우리 국민들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좀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힘들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이야기할 거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또 사업도 아니하고, 저는 이렇게 평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2주 전, 예정이 나를 어떻게 좋아했는지,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왔는데, 나를 붙잡아가지고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하시고요. 저는,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는데 학생들도 국가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면은 그게 애국심이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청소를 하던데 그게 다, 취직생활하는 게 옛날 같으면 다 말이죠. 모심살이 아닙니까? 예.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런데, 어떠해야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큽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반국가적인 세력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 자식들이 뭐를 보고 크겠습니까?